안녕하세요. 행복한 당신과 함께하는 낭만 독백입니다. 단단한 하루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아리아 캠벨 다네시, 세스 제이 길리안이고요. 출판사는 수호서재입니다. 이 책은 임상심리사와 인지행동 치료 전문가 두 사람이 한 해에 걸쳐 매번 번갈아 글을 쓰고 마음챙김 수행과 인지행동 치료를 바탕으로 한 삶의 제안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루하나씩 주어지는 365개의 명언과 일상 속에서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마음챙김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주체가 되어 하루, 한 달, 더 나아가 1년을 소중한 것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책장을 넘겨볼게요. 새해가 되었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1월 1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이 순간만이 손바닥에서 별처럼 반짝이다가 눈송이처럼 녹아내리는 이 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리 베이넌 레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한 해를 내다보게 됩니다. 그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던 지난 한 해는 어떠셨나요? 또 다가올 365일은 우리에게 어떤 미지의 기쁨과 시련을 가져다 줄까요? 하루가 모여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한 해가 되니 새삼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짧고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삶의 마지막을 맞아야 한다면 그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당장 하세요. 이 삶을 마음껏 누리세요. 새해가 되었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제안.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세요. 가장 즐거웠던 일과 가장 슬펐던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했나요? 어떤 점에 감사하나요? 앞으로 어떤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가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1월 2일. 당신은 언제나 원의 중심에, 신성한 공간의 중심에 서 있다. 그 공간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당신을 가르친다. 페마 초드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심지어 해야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런 기분이 들지요.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우선 이 일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며 정작 하루를 낭비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매일 집에서 사무실로, 사무실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언제나 저만치 앞에 있고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건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것이 전부임을 깨닫는 순간 그 속에서 평온할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 식사를 할 때, 빨래를 할 때, 혹은 슈퍼에서 줄을 설 때에도 그 순간 속에서 평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제안. 오늘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저만치 앞질러 가는 마음을 알아차려 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현재에 머물러 보세요. 1월 3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깨달음의 기회는 언제나 있다. 스즈키 순류. 우리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어요. 쓰레기를 내놓아야 하고, 그릇을 닦아야 하고, 개를 산책시켜야 하죠. 언젠가부터 평범한 일들은 충분치 않은 것이 되었고, 성공은 특별한 것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기회는 모든 순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일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문득 짜증이 치밀고 배우자가 쓰레기를 내놓아 주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관찰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 사냥을 하고 먹이를 구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에 일상을 바쳤습니다. 반면 지금 우리는 이런 본질적이고 신성한 것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깨어 있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주어진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쓰레기를 내놓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릇을 닦는 일을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여길 수 있고 자상한 배우자, 부모 혹은 자식이 되는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제안.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가시게 느껴질 때, 그 생각을 알아차려 보세요. 주어진 상황을 새로운 각도로 보고 일상의 행위들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세요. 1월 4일.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줄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수록 깊이와 의미, 소속감 없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다. 리처드 라이언, 베로니카 후타, 에드워드 대치.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의 안락함과 최소의 고통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삶을 쾌락적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쾌락주의자의 관점에서 가장 큰 화두는 어떤 행동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인가이지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는 종종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운동의 육체적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근육의 퇴행으로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바탕을 둔 선택은 내면의 행복이 있는 삶으로 이끕니다. 이를 유데모니아라고 하는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가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불편을 내포하고 있어요. 단기적 쾌락에서 벗어나 유데모니아를 위한 선택을 하려면 의식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상에서의 모든 쾌락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데모니아적 삶의 방식은 진정한 의미의 쾌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면 편안함을 잃고 편안함을 포기하면 편안함을 얻는 것이지요. 제안. 오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즉각적인 편안함이나 쾌락 대신 잘 살기 위한 일을 선택해 보세요. 1월 5일. 마음 챙김은 우리에게 시간을 준다.
시간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준다. 세심한 선택들은 우리를 자유로 이끈다. 감정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 습관과 반응보다는 지혜와 친절로 대응하라.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해마다 이맘때면 새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겠다. 적극적으로 살겠다. 담배를 끊겠다. 술을 줄이겠다. 자신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알면서도 욕구와 불쾌한 감정을 다스리는 일은 매번 새롭게 힘이 듭니다. 견디기 힘든 감정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회피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그런 감정들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죠. 생각, 감정, 갈망과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찰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갖고 그것들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자동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관찰함으로써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에 맞는 행동, 좋은 삶을 위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안. 오늘 떠오르는 모든 생각, 감정, 갈망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것과 싸우는 대신 관찰해 보세요. 감정에 저항하거나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그저 관찰을 통해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행동을 선택해 보세요. 1월 6일. 가장 중요한 자유는 항상 집중하고 깨어있고 절제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들을 위해 하찮고 폼나지 않는 방식으로 매일 끊임없이 희생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 데이비스 포스터 윌리스. 엘리베이터 문이 막 닫히려는 찰나 버튼을 눌러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은 불만은 자신과 타인 사이에 벽을 세웁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려 노력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소소한 짜증의 감정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참 폼나지 않는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당신의 노력은 오직 당신과 상대방만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불편하고 불쾌한 기분을 떨쳐버릴 때야말로 홀가분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에게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에 대한 무릎 반사 수준의 짜증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자신의 짐작을 의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 옆으로 획 지나가는 사람은 어쩌면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유치원에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서두르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짐작을 점검해 보면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기 한결 쉽습니다. 그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경멸 대신 연민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안.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두에게 너그러워져 보는 건 어떨까요? 자잘한 일들은 그저 넘어가기로 결심해 보세요. 타인에 대한, 결국 자신에 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1월 7일. 나는 나이가 들었고 수많은 시련에 대해 익히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련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마크 트웨인.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두뇌는 확실성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요.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확실성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은 낙제에 관한 근심을 불러일으키고 달라지는 경제 동향은 직업 안정과 재정 파탄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키죠. 나이가 들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요. 우리의 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줄줄이 상상합니다.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재앙을 상상하는 두뇌의 능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두뇌의 예측 능력은 피할 수도 없거니와 도움을 주기도 하니까요. 결과를 예측하려는 능력 덕분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앞날을 향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압도하여 마비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 흠뻑 취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진 않은가요? 미래를 예측하려는 생각들이 과연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게 하고 앞날에 어떤 일이 닥치건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나요? 제안. 마음이 미래에 대해 지어내는 모든 이야기를 알아차려 보세요. 그 예측들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생각들은 무엇일까요? 1월 8일. 신은 우리의 손을 통해 느끼는 것을 좋아한다. 엘리자베스 길버트. 우리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육체에 무척 의존합니다.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의 손을 보세요. 당신은 그 손을 아주 잘 압니다. 마치 손바닥처럼 훤히. 살아오면서 우리의 손도 달라졌어요. 갓 태어나 처음 어머니의 손가락을 잡았을 땐 작고 쪼글쪼글했겠지요. 성장하면서 손도 함께 자랐고 점점 힘이 세지고 노련해졌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왼손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반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손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직접 썼습니다. 손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니까요. 펴 하면 펴고 쥐어 하면 주먹을 줍니다. 손 덕분에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손 덕분에 우리는 아기를 안고 코를 풀고 바닥을 쓸고 친구를 끌어안고 접시를 닦고 슬픔에 휩싸여 머리를 움켜쥐고 바지를 입고 포크를 들고 뭉친 근육을 마사지로 풀고 키보드로 글자를 치고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손의 움직임, 손과 물리적 세계와의 접촉을 알아차려 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듯이 손의 신비로운 설계에 감사하며 손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제안. 오늘 하루 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손이 하는 일과 손이 뇌에 전달하는 감각을 알아차려 보세요. 부디 우리의 손이 남을 위해 봉사하기를, 그리고 사랑을 전하기를. 1월 9일. 활 쏘는 자는 사심이 없어야 자신의 기량을 온전히 발휘한다. 황동장식을 탐하며 활을 쏜다면 그는 이미 초조하다. 황금을 탐하며 활을 쏜다면 그는 눈이 멀어 두 개의 표적을 본다. 그의 기량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포상이 그를 가른다. 분심이 든다. 활을 쏘는 것보다 이기는 것에 열중한다.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힘을 고갈시킨다.
장자. 목표는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방향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나치게 결승점에만 집착하다 보면 매 순간의 기쁨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집착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요. 부담감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확률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오늘 저는 마라톤 연습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너무 골몰하느라 달리고 있는 그 순간의 기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과정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승리에 집착하기보다는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너무도 아름답지만 지극히 단순한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기억한다면 결과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부담감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제안. 새해 결심을 포함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진 않은가요? 그렇다면 조금 여유를 가져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과정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1월 10일. 사랑은 우리가 붙잡은 것보다는 놓아버린 것 속에 있다. 리치 멀린스. 사랑은 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우리가 가진 빵의 일부를 포기하는 단순한 행위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 다른 관계를 포기할 때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를 돌보기 위해 잠을 포기할 때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종종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 속에 있습니다. 헌신적인 관계, 늘 똑같은 일, 성실함, 도덕률 속에 있어요. 얼마 전 불현듯 제가 새 아이의 부모로 살면서 놓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너무도 부모가 되고 싶은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지조차 알 수 없는 정반대의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감사의 마음이 밀려들었고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철창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자유가 한편으로는 나를 구속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놓아버린 것들 속에 있습니다. 제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놓아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가장 선명해집니다. 오늘 당신이 놓아버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놓아버림으로써 사랑을 표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1월 11일. 정상에 오르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느냐가 전부다. 로열 로빈스. 로열 로빈스는 암벽 등반계의 선구자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바위 표면에 핀을 박지 않고 요세미티를 등반한 새로운 역사를 쓴 인물이지요. 로빈스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랄하게 갈 수도 있겠지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거나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면서요. 반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진정성 있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남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한 개인의, 한 팀의, 그리고 직장에 미치는 영향은 놀라워요. 커피 한 잔을 사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건 글로벌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처럼 복잡한 일이건 감사와 존경으로 타인을 대해도 얼마든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안.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대답해 보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그 대답들을 써보세요. 휴대폰에 혹은 가방이나 지갑에 넣을 수 있는 조그만 종이에 써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기억해 보세요. 1월 12일.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 중 단연 최고의 기도는 단일한 목표를 갖게 해주시고 그 무엇도 목표를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엘버트 반스.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단순함 그리고 단일성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내 마음을 한데 모으소서라는 찬송가 가사에도 나타나고 모든 비난을 한 곳으로 모으라는 불교 개념에서도 그리고 정면을 보라, 좌우를 살피지 말라는 속담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리아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지난 주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감을 느꼈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직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그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요. 다른 하객들과 함께 했던 식사, 아름다운 결혼식. 우리가 그 순간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할 일은 없었습니다. 서로 연결되려면 특정한 행위 혹은 특정한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살 된 딸과 응급실에 갔을 때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딸아이가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휴대폰을 꺼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그러자 딸과 딸의 건강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신성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안. 당신의 열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당신을 통합된 하나의 목표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차려 보세요. 1월 13일. 자신을 찾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자신을 잃어버려라. 마하트마 간디. 나를 기쁘게 하여 얻는 기쁨도 있고 남을 기쁘게 하여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저는 피넛버터 브라우니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브라우니를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나누어 먹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요. 둘 중 한 가지가 조금 더 훌륭해 보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 모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은 이기적인 것으로 자신의 행동은 이타적인 것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들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넉넉하게, 후하게 베풀어야 한다고요. 당신의 시간, 노력, 자산을 나누는 것에서 기쁨을 느껴보세요. 나눔에서 얻는 기쁨을 알아차리고 음미해 보세요. 주는 행위 속에도 분명 얻는 게 있어요. 그 점을 인정하면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허영은 잦아들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습니다. 제안.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세요. 차가 끼어드는 것을 허용하세요. 노숙자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주세요. 나눔의 축복을 즐겨보세요. 1월 14일. 인생의 황금기는 당신의 문제가 당신 자신의 것임을 깨닫는 시기이다. 어머니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대통령을 탓하지 말아라.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만드는 것임을 깨달아라. 엘버트 앨리스. 자신의 행복을 관리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스스로가 허용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도 불행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불만이 올라올 때면 차가운 비, 짜증나는 상황 혹은 중대한 결단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탓하기 쉽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기란,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기란, 삶이 협조해 주어야만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란 또 얼마나 쉬운가요? 행복이 선택의 문제임을 깨닫는다면, 언제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 홀가분하지 않은가요? 행복은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풀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건적 행복은 견고하지 않아요. 우리를 좋은 것들에만 매달리게 하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상실의 슬픔, 타인의 무례함에 대한 분노, 미래를 향한 불안, 혹은 그 외에 다른 인간의 감정들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가질 수 있으니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에만 집착하며 살아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안. 오늘 마음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나의 행복은 오직 나의 책임입니다. 1월 15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이다.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는가? 다이앤 폰 퓨르스텐베르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에겐 원칙과 기준이 있고 그것에 따라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교류하지요. 스스로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마치 벽돌 한 무더기를 넘어뜨리듯이 자신을 학대하고 모욕합니다. 자기 비판은 종종 방어 기제로 작동합니다.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 비판은 종종 건설적인 소통이 아닌 파괴적인 대화로 이끕니다. 비난이 아닌 애정을 삶의 원천으로 만들고 싶다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이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힘을 북돋워주고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안.
당신의 내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 목소리가 당신을 도우려 애쓰는 것임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좋은 친구라면 이럴 때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자, 어떠셨어요? 신학자인 찰스 라티모어 하워드는 이 책에 대해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보다 건강하게 삶을 음미할 수 있도록 삶의 속도를 늦춰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심리학자인 케빈 쿨와이는 작고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 매일의 기쁨과 충만함을 발견하면서 제 마음을 챙겨야겠습니다. 오늘도 책이 있어 설레이는 아름다운 날 보내세요.